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 외에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원래도 저희가 얘기를 하기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소환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소환이 됐습니다. 특검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소환된다고 했던 전망이 빠르면 그때 소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 그렇죠.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3일 만에 국내 재계 1위의 총수를 소환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 외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목도하기 위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삼성물산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 준 데 대한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최순실 측을 지원을 했다. 다시 말해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여기에 더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수사팀의 고려사항으로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조특위가 사실 이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뇌물공여죄 외에 혐의가 대거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일단 특검은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여기에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계열사인 제일기획의 김재열, 임대기 사장까지 이번 게이트에 연관된 삼성의 고위 임원급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밤샘 조사한 뒤에 일단 귀가시킨 후 다른 임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재용 부회장도 그러겠지만 삼성그룹 측에서도 좀 상당히 당황을 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측은 시종일관 공갈과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 따라서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또 이 부회장은 최순실의 정체를 아주 뒤늦게 알았다. 당초엔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청문회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알면서 최순실 지원을 위한 우회 통로를 이용한 건 아닙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서는 이 피해자란 입장이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런데 이 피해자라는 입장이 이번 특검 조사에서는 피의자로 180도 돌변하게 된 것이니만큼 삼성으로서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삼성 측은 여전히 피해자라는 점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하게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계 역시 서슬퍼런 칼날을 쥐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집요한 강요와 요구를 과연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기업은 피해자라는 입장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이 부회장 등 최고 수뇌부가 구속 기소만은 피하기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삼성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최순실 씨에게 또 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에 대한 특검 수사가 빠른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일단락이 되면 그 칼끝은 다른 기업을 향할 전망인데요. 일단 다음 타겟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SK와 롯데, KT 같은 기업들입니다. 특검은 이들 기업의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분량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KT는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합병 무산, 롯데의 경우에는 기업 수사 관련 수사 정보 유출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제 소환을 하면서 특검의 기업에 대한 수사들이 속도를 더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포인트로 잡아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물론 특검 수사의 최종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예. 사전에 일단 기업들의 뇌물 공여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순서입니다. 주목되는 건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해서 뇌물 수수로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순실과 안종범 같은 이미 기소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권력 남용이나 강요, 기밀 누설 같은 어떻게 보면 뇌물죄보다는 다소 그 죄의 중대성이 떨어지는 죄목들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특검이 만약 기업인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법원이 그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과연 거대한 뇌물수수의 어떤 사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향후에 발부가 일단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특검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특검 수사는 추진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부회장과 재계에 대한 특검 수사 방향과 앞으로 흐름들은 계속 좀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